40대는 저도 자신감이 넘쳤는데 50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 조성 실장입니다. 이 기반 조성은 사람을 발굴하고 주민 주체 공동체를 육성해서 지역에 마을에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기반 조성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중요하게는 그 따복 공동체 지역 중심의 실천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중심으로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주민 지향 공모 사업, 그리고 인재 양성과 교육, 그리고 마을 공동체 지원, 이건 지향하는 방향, 성과 한계를 짚어보면서 2018년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 지향 공모 사업. 저희가 3년 동안 가장 많이 신경을 기울였던 사업입니다. 양적 성장이라고 얘기했죠. 1047개의 공동체를 지원했습니다. 예산도 한 60억 정도 되는 거고요. 1047개면은 31개 시고 나왔을 때 한 30개 이상의 공동체를 지원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개수가 많아지면 밀착 지원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광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요즘 느끼고, 그래서 지역 중심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2기의 중요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2015, 16, 17년 동안 저희가 지원한 공동체 수와 그리고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민지향 공모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선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주민참여심사를 진행을 했었고 올해 블록체인 심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방향이 느꼈죠. 예. 저는 이 직접 민주주의 실현 참여한 공동체들이 8,000명이 참여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 굉장히 큰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례들을 학습의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은 블록체인 심사가 좋은 공동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는데 효과적이었을까 하는 고민은 지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기의 방향에 있어서는 양적 성장을 토대로 우리 따복 공동체를 확산시키고 많은 관심들을 끌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이 양적 성장이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가능한 공동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건 곧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사전 교육하고 사전 컨설팅하고 현장에 또 가서 그분들과 만나보고 현장 마을 활동가, 현장 활동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공동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정된 공동체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가 중요한 겁니다. 학습 모임 지원해야 됩니다. 공동체 성장의 방법은 뭐라고 했죠? 저는 방법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성장의 방법은 학습입니다. 학습 모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컨설팅, 정상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컨설팅 해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1000개 넘는 이 공동체가 지역에서는 점으로 존재했습니다. 점으로 존재한 것들은 이제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관계망인 것이고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만이 조직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망 형성 지역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했을 때만이 지역을 고민하고 마을을 고민하고 면으로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된 공동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군 지원 체계하고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저는 센터가 없는 것을 집중적으로 센터 직원들이 시군 담당자들을 선정해서 지역에 있는 행정과 센터와 따복지기와 그리고 모든 주체들과 함께 하는 가칭, 따복협력단이라는 지원 체계를 좀 수립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군센터가 없는 것들은 시군센터가 만들어지게끔 적어도 이 따복협력단이 그런 맹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재 양성과 교육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2017년도에 43명의 따복지기를 선정해서 심화과정, 활동 공유회, 전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중요한 저희는 상동활동가지만은 지역에서 이 중간 따복 공동체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따복지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따복 공동체의 가치를 부여하는 분들은 지역에서 바로 따복지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따복지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따복지기는 광역센터에서 모집하고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따복지기는 주요하게는 따복 공동체 지원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했어요. 그러나 이후부터는 2018년부터는 지역에도 추천해야 됩니다. 지역 추천을 받아들여서 물론 같이 선정할 겁니다. 지역 추천이 우선인 거고요. 적어도 31개 시군에 2명 정도는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들은 2, 3회 정도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이 따복지기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지역의 공모사업, 공동체 지원과 그리고 네트워크 지원, 마을 공동체 지원, 기타 시군센터에서 필요한 지원, 행정 플러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겸섬녀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바로 비상근 활동가이신 따복지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그렇게 운영할 예정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재 양성 교육 방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식 단계, 숙련 단계, 전문 단계 관련돼서 진행됐던 올해 사업이었던 거고요. 인재 양성의 교육 방향은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연계, 지역 중심의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광역청에서 진행됐던 모든 교육들, 터무니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으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업 시스템, 시군 인적 자원 발굴을 핵심으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거고요. 통합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스쿨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철학과 가치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할 것이고 공동체에 기반한 인재 양성,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센터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저희가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고요. 개발하고 있고요. 초급, 중급, 고급 과정 그리고 지금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근 활동과 중간 지역 실무자들의 역할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교육들을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마을 공동체 통합 지원입니다. 저희가 따복 공동체 마을 계획, 융복합 사업, 공간사회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올해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마을 공동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마을에는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다양하게 필요한 것이 존재합니다. 경제, 교육, 문화, 보육 결국은 분절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을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작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하나하나를 분절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마을 의제, 마을 계획, 마을 공간 운영, 마을 자산화, 마을 재생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 마을마다 특성이 다를 겁니다. 맞춤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곧 시군센터 및 행정, 지역의 마을 활동가와 협력 지원 체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마을 공동체 지원은 크게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지원과 모두를 위한 마을 공동체 지원으로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지원은 3년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물론 1년 동안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3년간 지원과 마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활동가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지금 자문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정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주민이 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런 일을 중심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모두를 위한 마을 공동체의 지원인데요. 사실 그동안 마을 공동체는 마을 운동이라고 부르듯이 활동가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읍면동으로 단위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제도권 단체들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이 부분들과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의 읍면동 정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혁신읍면동 정책과 연관돼서 모두를 위한 마을 정책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지원과 그리고 양적 성장, 공동체의 질적 성장으로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2기와 내년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장지원실장 맡고 있는 박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사회적 경제 고도화, 이름도 참 어렵죠. 고도화 하니까요. 도대체 고도화를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을까? 사회적 가치를 쫓고 있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과연 고도화를 해서 이 사회를 주류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배정도 늘어나고 정책 지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10월 18일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연내에 3법 개정이 되고 수의계약 제도도 신설이 되고 우선 구매 의무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 조직도 최근 5년 동안 6.5배가 증가했고 경기도 사회적 경제 회비채도 23% 정도로 주체들의 성장 토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상호거래 촉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생협매장, 쇼핑 따복가게가 정착, 또 사회적 가치 및 공동체 가치 확산, 공공구매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사회적 경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업종 표준화 및 전문화를 통한 고도화를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반영과 2기 따복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의 창의성 발휘와 생태계 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한 지역 시민 경제 정착과 사회적 가치 공유 기반 구축,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전문화를 통한 고도화를 통해서 협동과 연대의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목표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금부터는
15년부터 17년까지 성과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경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기초 분야 컨설팅과 전문 분야의 성장 컨설팅, 그리고 공동 컨설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후속 사업비 신설로 컨설팅 이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진단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고 수행 기간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로와 관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게 관심들이 많으실 건데요. 판로 지원은 상호거래 시장, 일반 시장, 공공시장, 그리고 복합 공간 활용을 통한 판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협 매장에 입점하는 따복 가게와 신협과 함께하는 세무 회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호 시장을 좀 확대하였고, 일반 시장의 온라인 판로 지원 및 대형마트 입점 지원과 판로 채널 확대를 위한 홈쇼핑, 상품 꾸러미, 장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합 지원 공간이 따복 품마루와 시군 품마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생협 매장에 사회적 경제 제품을 소비숍 형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연합회 분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도입 및 기업 상세 페이지 지원 확대를 통해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 입점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한 홈쇼핑, 대형 전시회 입점, 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추석 명절을 위한 따복 꾸러미 상품을 개발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제품 전시 판매를 위해 전문 MD들과 함께하는 폰평회 개최, 기획 행사 등을 진행하는 복합 지원 공간인 따복 품마루와 시군 품마루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장 지원단 운영과 정보 플랫폼인 따복 세나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기도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구매량 분석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공급 역량을 진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동화 지원 사업 부분인데요. 시군 창업지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가 대폭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참여형 오디션 및 입주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역 협의체들의 협력 사업으로 협의의 임원 역량 강화 및 조직화, 정책 대안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문 이업종과 마을과 사회적 경제 협동화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 경제가 중심이 돼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설립 지원을 통한 상담, 교육, 멘토링을 연계하는 접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담 및 교육을 위해 의정부와 수원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설립 지원을 위한 상시교육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통해서 학습 동아리, 전문 리더 양성 과정, 맞춤형 아카데미, 세무회계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중간 지원 기관으로서 마을기업의 고도화 지원 및 신규 마을 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년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 사회적 경제가 좀 주류 산업으로 좀 진입을 해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18년부터는 영역별 고도화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창업,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업종, 소셜 프랜차이즈를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로 확대를 위한 경기 따곡상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경영 맞춤과 관계된 부분인데요. 되게 관심 분야가 많으시는데요. 현장의 전문화된 컨설팅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 중 전문 영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역량 레벨업을 위한 성장 지원 컨설팅, 업종별 특화 컨설팅, 상품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특화 컨설팅, 업종과 지역별 공동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교육 특화 컨설팅 등 시군센터와 함께 경사지역과 협력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당성 및 사전 진단을 통해서 질 관리와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거래 시장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생협 매장에 사회적 경제 제품을 입점하는 부분입니다. 2018년도 5억 정도까지 좀 늘리도록 계획을 하겠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제품 보안 및 고정 판로처 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협 중앙 물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과 관계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경제 금융 환경을 선도하고 있는 신협과 함께 상호거래 시장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보증의 사회적 경제 개정에 대한 신설, 정책 자금의 대출 목표 신설,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의 확대, 크라우드 펀딩 기반 조성, 또 신협 출자 허용 확대 등 사회적 경제 금융 환경이 문재인 정부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협동조합 협의회와 함께 세무회계 지원단 및 세무회계 지원단을 통해서 금융 상호거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로에 대한 부분을 좀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판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합동 공모 이후에 품평회의 전문 MD하고 따곡가게 운영 협의들이 참여해서 문제점들을 찾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해서 경쟁력들을 강화하도록 하는 쭉 연결된 부분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MD들이 참여하는 구매 상담을 개최해서 대형마트 온라인 방송에 입점하도록 하고 생협 매장 따복 품마루 장터 등 오프라인 판매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상담회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기 따복 상단을 운영하고 상품 기획, 유통, 전 과정을 지원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복 상단 실천을 위해서 지역별로 유통 실천 기획단을 함께 만들어내고 그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열정적인 리더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몰 결제 시스템 도입, 그다음에 오프라인의 통합 브랜드 구축, 그다음에 원스톱 지원하는 물류 시스템 부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구매와 관계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공공구매 시장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시군별 구매량 분석 및 공급 역량 진단을 위해서 예산 분석을 시군 단위로 조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조달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사회적 책임 가점 향상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 그리고 공공구매 실적 경영 평가 등 제도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서 함께 더 노력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장 남았는데요. 업종별 경쟁력을 집중 설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6대 집중 업종이 선정이 됐는데요. 업종별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지원이나 R&D 지원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심, 업종 중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소셜 프랜차이즈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단계에서부터 업종 중심의 통합 경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교육, 설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협동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책 변화에 맞춰서 체계적인 상담, 교육, 멘토링 및 부문별 특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의 인증 업무, 자기평 마을 지원으로 경기도 마을 기업의 중간 지원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고요. 세무 회계 프로그램, 협동자 전문가 과정, 사회적 경제 스쿨을 등 스쿨을 전문기관과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및 소셜 아이디어 대회를 확대해서
편성학습 체계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성장 단계별 집중 지원 및 고도화를 통한 마을과 사회적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협동과 연대의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맡게 된 지원센터의 류태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 잠깐 소회를 밝히셔서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중간지원 조직의 어떤 네트워크 조직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실험적인 모델들을 풍미하고 계셔서 같이 힘을 쏟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서로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 설계에 있어서요. 그 중에 하나는 경기도는 굉장히 많은 공동체 활동과 삶의 역사들이 있는 곳이고, 또 따복센터라는 광역센터가 나오기 이전에 수원이랄지 안산이랄지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시스템, 경험, 사례들이 있다는 거에서 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소회를 좀 밝혀드리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따복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관점을 잡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사실 벅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를 요청받은 부분들은 성과 평가보다는 향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크게 올해 상반기부터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공동체 혹은 기업들을 방문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들을 저희들이 측정하는 혹은 엿듣는 그런 과정을 시작으로서 여러 가지 원탁 테이블, 그리고 시군센터, 순회 간담회, 이런 절차들 속에서 저희들의 방향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의 발전 방안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 통합 운영 사례와 그리고 이제 안정화 방안이라는 부분인데 조금 약간 무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건 따복은 굉장히 많은 가치와 기조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주민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현장 지성, 그리고 여러 가지 연대와 협력을 실험하는 여러 가치 속에서 출발을 했고, 하지만 이 통합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면 우선은 전반적인 지원 체계, 지원 구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합니다. 정말 지역과 사람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저 구조 속에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들은 통합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 그리고 광역과 기초 사이에 있는 정말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운영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지원하고 있는가.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마을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성장지원 체계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우선 지역 의제 사례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개년도를 잠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여러 의제들을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어떻게 공공의제로 안착화시키고 또 실행까지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센터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라 센터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그 실행 기반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협동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여러 연대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의제, 전략적 의제들을 발굴하고 사업 규모화를 통해서 때로는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행하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따복에는 무수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들을 잠깐 보류하고 지역 중심으로 이런 체계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거쳤습니다. 크게는 여러 천여 개의 공동체 가운데서 아주 작습니다만 30여 개의 공동체를 방문을 해서 직접적인 FGI와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들은 저희들이 그 향후 제2기 큰 전환을 받고 있죠.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직접적인 지원에서 지원 체계를 어떻게 튼실하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지역 중심으로 실천할 건가에 대한 이 전환의 시점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 또 중복되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라봤던 다복 정책은 마을이라는 삶의 자리에 사회 경제를 담는 하나의 그릇으로서의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융합의 갈래들은 있겠습니다만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지역화,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역 기반의 연대 협력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근데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융합지향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발전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전에는 일단은 전반적인 종합 평가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크게는 저희들 일기의 성과를 어쨌건 행정 혁신, 그리고 공동체에 맞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것, 그리고 맞춤형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제들이 도출됐으니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갈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따복을 형성하고 있는 그 정책 주체는, 실행 주체는 행정 그리고 센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기점 속에서 생각 속에서 행정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행정을 넘어서 융합 행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센터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센터 링크로서의 위상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정책을 홍보하는 것들을 넘어서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시군의 사업을 단순하게 지원하거나 이관하는 것들을 넘어서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해야 된다는 것, 기타 뭐 이런 내용들이 검출되고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 따복센터, 그러니까 광역단위 통합 중간지원 조직의 위상에 관한 것들, 역할에 관한 것들도 검출이 됐는데요. 특히 광역은 정책 유도의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구체적인 경로와 내용은 시군의 자율성과 재량권에 맡겨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치와 분권이라는 기조 속에서 그 권한과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것들이 주요한 기제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 공동체 활성화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 안정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그 지원과와 그리고 센터의 공동의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그 행정 쪽에서는 광역 행정은 시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 어떻게 그런 제도적 기반 속에서 지원 사업들과 활동들이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강조가 됐고요. 센터에서는 그런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크게는 지역의 의제, 그리고 협의체, 그리고 센터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 그 과정을 지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뭐 좀 조급한데요. 어쨌건 지금 여러 여건이 또 정책 동향이 좀 변화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특히 중앙정부의 지금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 분권과 관련된 행정혁신동 사업이랄지, 아니면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중심의 재생사업이랄지,
기타 이런 정책 동향에 광역은 기민하게 반응해서 지원 사업,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을 생태계 차원의 통합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지원 체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역 생태계 차원의 여러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그리고 민관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3토 중심으로 어떻게 대내외 자원들 특히 따복은 14개 이상의 지원 부서하고 융복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잘 이어붙이고 실행할 건가에 대한 것들 나아가서는 이런 공동체 기반의 자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통합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저희들이 그 지역 대학하고의 협력을 좀 강화해서 지역 대학이 그리고 청년이 지역 발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핵심 자원으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모델에 대한 것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양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통합 지원과 관련돼서는 이제 공유 시스템에 대한 정비 그리고 어떻게 확산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자료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들 그 사회적 기업 통합 마케팅 오픈 플랫폼과 관련된 논의들이 지금 행정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또 협동화 모델을 만들까에 대한 것들도 시작되고 있음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투서가 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